예, 최근 월가에서는 이색적인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른바 죄악주까지 투자해서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논쟁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법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일단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러시아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또 공식적으로 발표도 있었죠. 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그 술 도박 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술 도박해서 최고 통수권자 연결시킨다면 아마 푸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시청자분이 생각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쟁이 치러지면 소위 제약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월가에서도 이색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쟁에 관련해서 사실 러시아가 극악무도한 만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EU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제재 방안 얘기 나오는 것이 오늘 증시에 화두가 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집중된다. 이제부터는 푸틴과 올리가르의 두마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과 이간시키는 그래서 푸틴에 대한 지지 기반을 낮추게 하는 이런 쪽에 제재 기반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이 국제금융공사가 이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다른 데보다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비교적 경제 전망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국제금융공사 IMF가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플레이는 20%까지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가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면 유럽 경제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3월 달에 CPI 물가 상승이 7.5%인데요. 4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8%는 넘대요. 자막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8.2%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금리라든가 물가가 가장 되는데요. 오늘도 터키 인플레이션이 60% 넘는다. 그다음에 짐바브웨 금리가 기준금리가 80%입니다. 요거 어떤 경제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80%면 어떻게 하냐. 짐바브웨는 물가 상승률이 300만 프라가 넘은 상태거든요. 경제 시스템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사줍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뭐냐. 시중에서 돈을 쓰게 국민들이 돈을 쓰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인플레가 더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확 80% 오르면 아마 예금금리는 그 정도 되거든요. 돈이 전부 시중은행에 들어가서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전부 다 국가 경제로 된다. 기준금리가 80%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민간 축소시키고 짐바브웨 정부가 된다. 경제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오늘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는 나중에 이 시스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또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은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보다는 뉴욕 특파원이 더 지금 오늘 역할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전형적으로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 격차에 따라서 특히 다우존스,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년물과 10년물 간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2%, 3bp까지 이렇게 격차가 있어서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장마판에 다우존스 지수가 오른 데에는 저 2년물과 10년물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2에서 2.41로 1bp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장단기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장 참여에 따른 장단기 금리, 특히 이 단기물의 대표 금리는 2년물과 그다음에 장기물의 대표 있는 10년물 간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격차의 포인트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면 자, 이 앵커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뭐 3% 발표한다. 이번에 네. 이제 2.8% 발표했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죠. 이런 그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예. 예측 기관들이 전망을 이렇게 하면 수치 자체에서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이 펜 차트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예. 이 펜 차트식은 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중심선이 되면 여기에 주황색, 빨간,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 침체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수치보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데요. 지금은 여러 논쟁 속에 펜 차트식 경기 논쟁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그쪽으로 네. 간다. 그래서 앞서 우리 캐서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그쵸. 미국의 그 경제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침체를 경고했던 시각이 알고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사실 어제 국채금리가 아주 화두가 됐었죠. 네. 그래서 3년물이 우리 국채금리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게 7년 만에 사실 그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예. 올라갔거든요. 장단기간의 금리 차도 0.228%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신흥국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거의 우리나라도 장단기간의 금리 차가 역전이다. 우리는 대표 금리가 예. 장단기 될 땐 3년물과 10년물을 따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단기간의 금리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가는 것과다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시중은행이 그렇게 맡겨놓으면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그렇죠. 이제 이자 부담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예대 마진폭에 대해서는 공시하겠다. 네. 이거는 아주 제가 이렇게 해설을 붙인다 않는다 하더라도 예. MZ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어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이렇게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게 사실 어제 우리나라 국제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니까 또 제약주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 경기 예. 침체 우려, 혼탁 커져.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제약주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술, 담배, 마약, 무기주 뭐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한번 제약주에 대해서 제약주면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투자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주를 영어 표현을 crime stocks 아니라 sin stocks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면 이제 crime stock이라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왜냐 실적법상의 범죄 행위가 되기 그쵸.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요거 이제 제약주는 sin stocks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오리지널 sin이라 하는데요. 이해권께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는 네. 시청자분을 위해서 사실 그 시청자분이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예. 오늘 좀 나쁜 쪽으로 좀 예, 인용하겠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신문 앞에 잔디밭이 잘 가꿨습니다. 근데 그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것은 팻말이 붙여 있는데요. 근데 내가 저 체육관을 앞서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려면 거기 가로질러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회하지 말고. 근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자꾸 불편하더라도 밖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씬, 이가은의 격에서 가로질렀다 네. 하면 그게 원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쑥 다 지나가서 잔디가 한국경제신문의 앞에 잘 다듬어진 잔디가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센스타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주, 담배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하겠느냐? 법적으로는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 나죠. 월가 이색적이는 찬성론은 돈 버는데 무슨 놈의 양심과 도덕이 네. 필요하느냐 이거지 되겠죠. 근데 반대로는 이런 데까지 투자해서 내가 돈 벌 필요가 있느냐. 예. 돈이라는 게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투자해서 돈 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저 푸틴의 경기 전쟁과 함께 그만큼 혼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논란이 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양심상은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제약주에 눈이 가는 거는 경기에 상관없이 좀 실적들이 좋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심상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네.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과거 보면 실적이 예. 아웃퍼폼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예. 허위를 얘기하는데 오늘 방송 시간이 늦어져서 네. 굉장히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0년간의 연평균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통주는 9.6%인데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근데 담배주는 11.5% 정도 올랐습니다. 예. 아웃퍼포머죠. 한 2%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은 이제 이 주류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예. 자, 같은 기간에 영국의 보통 지수는 9.3% 연평균 수익이 나왔는데 주류주 같은 경우는 11.5% 나왔다. 역시 비슷한 포로 아웃퍼폼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과 같은 이런 국가냐고를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예일대 교수가 분석한 국가를 한번 예. 해서 범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예일대의 프랑크 파우치 예일대 교수가 분석한 건데요. 대상 기간은 1970년서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도박주. 네. 도박주. 시장의 보통주보다는 26.7%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주는 14.7%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무기주는 24.6%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담배주는 이 도박주지만 일반 보통으로 많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그만큼 아웃퍼폼률이 적겠죠. 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딱 해서 벗어나 있는 무기주는 저렇게 아웃퍼폼이 높습니다. 도박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우리 정영국에서 푸틴의 저 그림 얼굴을 뒤쪽에 저렇게 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 그 다른 국가만이냐? 우리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도덕심이 굉장히 강하다, 강하다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올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도박주는 코스닥과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까지 올 들어서 마이너스 9% 주가 하락이 기록했는데요. 죄송한 말이다는 이거 보통주기 때문에 네. 이때 그냥 구체적 명칭을 그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트 진로는 24% 정도 올랐습니다. 강원랜드도 대조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박주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그 그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앵커의 그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초과 수익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차이나게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음상, 양심상 이렇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면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시장의 수급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지 않기 때문에 디맨드 사이드가 적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르피킹 매력이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웃퍼폼 나는 이유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박주, 무기주 요건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렇죠. 국민 보편적 잣대. 아까 담배주는 보편주로 됐는데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규제가 벗어나 있다. 규제가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이렇게 벗어나 있다 보니까 상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니까 자 매출액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적니까 이익이 높게 나오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은이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왜 침체는 배당주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배당주 해서 가장 크게 뭡니까? KTN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때문에 안정적인 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때문에 시장에 관계없이 특히 경기가 침체일수록 다른 보통주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건 배당주이 높기 때문에 배당이 돼서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있어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투자 수익만 생각하면 제약주 산업이 너무 번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시장 경제 원리 도입하려면 경제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경합성의 원리, 그다음에 내가 돈 넣은 사람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배제성 원칙이 대입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외부 경제 효과나 외부 불경제 효과, 도박주 것처럼 외부 불경제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 불경제 효과는 뭐냐? 자, 내가 치른 비용, 프라이빗 코스트 네. 대비해서 자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딱 해서 아침에 밥 먹을 때 죄송합니다는 침을 탁 뱉으면 침 뱉는 거에 대한 프라이빗 코스트가 있는데 자, 이건 앵커가 곧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죠. 네. 소셜 코스트가 높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도박주는 외부 불경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앞서
아웃퍼폼 나올 수밖에 돈이 거기 들어간다. 정부 규제가 없으면 그래서 대부분 다 시장 경제 원리 맡겨놓으면 과잉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자원 배분이 그쪽으로 쏠린다. 그렇죠. 쏠린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영기업이 관리하거나 네. 공기업 형태, KTNG 같은 경우 공기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도박주 이렇게 나오니까 신텍스로 해서 네. 제약세 이제 우리가 보면 이간원 께서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다이어트 할 때 설탕이 죄다, 네. 죄다 이런 얘기하죠. 죄다 그쵸. 설탕이.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설탕을 만드는 데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이어트에서 당뇨도 만들어냈고 사회적 비용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대해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게 신텍스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는 마약이 이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자 합법적으로 하니까 그 마약과 관련된 이게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그거 뭐냐 사회적으로 저렇게 국민들을 병들게 해놓고 돈을 벌었는데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 걷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횡재세다 제약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세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주어줬으면 이거에 따라서 필리핀의 히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유명한 이렇게 영화배들의 네. 히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좀 다음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유망 주식 판단 기준이 이제 ESG라는 걸로 떠오르면서 ESG를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죄악주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Social Value 합니까? 아까 네. 사회적 코스트, Social Value 합니까? Governance. 그래서 ESG에서 바이든 정부 지휘에 기업들의 ESG 이거 강조해서 맞습니다. 하나의 경영에서 또 한국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그 김정호 사장께서 이 점을 도덕성을 강조를 해서 ESG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파해서 전문적인 잡지도 만들어내셨는데요. 사실상 이런 게서 ESG에서는 제약주는 투자하지 말아야죠. ESG 개념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정적 자본주의거든요. 자, 내가 무슨 뭐 양심 도덕과 양심 돈 벌면 되지 않느냐. 네. 실정법상의 법이 아닌데. 그러나 지금은 저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민의 화합 통합 네. 온정적 자본주의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는 돈 벌고 당신한테는 제약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ESG 입장에서는 제약주는 절대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 3대 무디스 관점 전부에서 유망 기준의 ESG 하다 보니까 제약주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뭐 이렇게 러시아 전쟁은 터졌는데 어떤 그 한국경제TV의 추천자께서 네. 무기주 관련해서 유망 종목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저렇게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 무기주다 이렇게 추천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공교롭게 그런 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날이 부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옐런 장관이 의회 증언에서 GDP 대신에 지오 도입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오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죄악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ESG니까 예. ESG니까 제조 공정을 봐야 되거든요. 프로덕트 그렇죠. 프로세스를 봐야 되거든요. GDP는 제조 공정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아웃풋 지오 개념이 들어온다. 네. 그래서 제네럴이 이번 주에 ESG 관련해서 지오 개념의 도입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고 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걸 자막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캐디 얘기를 좀 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ESG와 관련해서 지금 ETF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캐디 30 예. ETF 얘기, 캐디 30과 캐디 30 ETF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예. 이런 제약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아시겠습니다. 제약주 양심상 꺼리는 게 양심상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캐디 30, 그다음에 캐디 30 ETF다. 캐디는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인덱스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유일하게 경제신문 중에서는 굉장히 이 지수를 산출해서 학계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30은 캐디의 구성 항목이다. 근데 캐디 30의 구성 항목은 대부분 다 사이클 큐브, 예측력에서 가장 높은 사이클 큐브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면 혁신성
미래성 ESG. 네. 그리고 이걸 좀 범위를 넓혀서 큐브의 강면을 높인다면 창업자 정신, 투명성, 정직성, 도덕성. 어떻습니까? 요거 얘기하니까 신정부 구상되죠. 그렇죠.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캐디 제약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캐디 30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네. 간단하게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토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3년 기준으로 볼 때는 코스피 연계 상품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자 어제 얘기했다시피 채권형 ETF를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글로벌 테마 ETF로 했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캐디 30 ETF 요거는 있잖아요. 네. 자 투명성, 창업자 정신, 정직성 이런 걸 강조하고 미래성을 강조하니까 이걸 보완해서 투자하시면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으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래서 사회에 가치 가는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죄악주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